자,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제1야단체에서 다음 주 토요일 대규모 2차 집회를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상태인데요. 관련된 소식 두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폭력 시위 보름 만에 폭력은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내놨습니다. 이 말 나오는데 보름 걸렸습니다. 다음, 조계종에서는요, 차벽 제발 치워달라. 그 대신 스님들 중심으로 사람의 벽을 만들겠다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오늘 문재인 대표가 했던 얘기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12월 5일로 예정된 집회에서 무엇보다 평화 시위를 해야 합니다. 폭력 시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폭력을 이기는 길은 폭력이 아닙니다. 주최 측은 폴리스라인 분수와 평화 시위를 약속해 주십시오. 경찰도 평화 시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그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교회와 함께 현장에서 평화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말을 해놨습니다. 심정숙 기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 평화감시단을 운영하겠다. 그러니 12월 5일 다음 주 토요일 도심 집회 허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동안하고는 조금 달라진 톤이네요. 그전에는 경찰의 살인 진압,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가 큰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경찰의 살인 진압이나 정부의 어떤 공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각시켰던 반면에 오늘 조금 전에 보름 만에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시위대도 폭력을 쓰면 안 된다. 폭력을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 이러면서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집회 평화감시단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좀 태도를 바꾸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평화감시단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종교계에서 사람벽 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유사한 거겠죠. 네. 즉 야당 입장에서는 자, 지난번 시위 때 셰파이프가 동원되고 복면이 동원되고 차벽을 뚫기 위해서 사다리가 된 걸 밧줄로 동원됐다. 우리가 그것을 막겠다. 원천적으로 우리가 허가된 범위 내에서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우리가 나가서 감시하고 앞장서서 그 시위를 이끌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늦었죠. 저에게 사실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먼저 나왔다고 하면 네. 경찰에게 야 12월 5일 집회 11월 14일에는 굉장히 폭력이 많았지만 우리 야당이 앞장서서 평화시위를 이끌 테니까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네. 아무 얘기도 없다가 경찰이 불허하고 나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좀 타이밍이 늦은 얘기 아닌가. 버스 떠난 다음에 차 손흔 드는 꼴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 보이는 장면 11월 14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름 전 상황인데 일단 시위로 허가된 장소를 넘어선 것 하나, 스위파이프나 밧줄과 같은 용품을 가져온 것 하나, 그리고 폭력이 행사된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대상이 될 텐데 이동혁 차장께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가상을 하자면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오늘 얘기한 평화감시단이 보름 전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이긴 한데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쇠파이프, 사다리, 밧줄 이런 것들이 동원된 시위였습니다. 평화감시단이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저렇게 작심하고 미리 시위용품을 준비해온 사람들을 과연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기에서 그만하자라고 외친다고 해서 저렇게 사전에 폭력 시위 도구를 준비한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경찰에서는 12월 5일 집회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좀 다른 톤의 얘기를 오늘 내놨거든요. 보름 만에 폭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톤이 경찰의 비판에 좀 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의 말을 저희가 압축해 봤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차벽을 치고 고의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겨냥해서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정부도 살인 진압에 대해 사과부터 할 일입니다. 백남기 씨와 가족을 찾아 민병하고 위로부터 제발 좀 하기 바랍니다. 독한 정부가 아니라 착한 정부가 좀 되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IS와 같은 테러 세력, 불온 세력으로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네, 채널A 정치부에서 국회팀장을 하고 있는 심정숙 기자. 네.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표가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광화문 시위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을 아마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보통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자체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질 것이다. 요거 하나를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이 시민사회단체, 야당과 연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쪽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조계사 쪽에 이 경찰력이 투입될 수도 있다.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네. 조계사에 지금 은신해 있잖아요. 14일부터 계속 며칠 동안. 네. 지금 방문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낮에 오늘 오후지요? 문재인 대표가 조계사를 찾아가서 주지 스님하고 이렇게 그 면담을 하고 그 화쟁위원회 그 도법 스님하고 만나고 뭐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게 도법 스님 그 화쟁위원회에 중재하고 있는 분인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조계사의 어떤 그 전운이 감돈다 그래야 되나요? 경찰 그 병력 투입이 강신명 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네. 어떻게 물러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조차 이 불법 시위 막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야당에서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네. 그럼 궁금한 것이 이제 지금 영상 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오늘 조계사를 직접 찾아갔거든요. 한상균 위원장 직접 만났습니까? 한상균 위원장은 못 네. 만났다는 게 그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네. 설명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상균 위원장의 동향이 전해진 그 한 매체가 있는데요. 네. 그 인터넷 매체의 한 그 약간 이 종북 성향으로 네. 이렇게 유명한 어떤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어제 한상균 위원장이 범민련 남측본부가 있습니다. 저번에 14일 광화문 시위를 같이 주도했던 단체인데요. 네. 범민련 남측본부 25주년 기념식이 바로 어제였는데 그때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네. 그 영원히 그 범민련 남측본부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 정신을 기려서 앞으로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뜻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고 남측 본부도 앞으로 계속 그 집회를 같이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범민정 네, 측에서도.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뭐랄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니까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찾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범민련 남측본부에 영상 메시지를 띄웠다. 결국 같이 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잘 알려진 단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친북 내지는 종북 성향을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네. 이런 이적 성향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 판결을 받았고요. 그동안 숱한 북한 관련된 찬양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단체입니다. 그런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12월 5일, 그러니까 6일 뒤 토요일에 도심 집회가 신청이 됐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신청을 하면 다 받도록 돼 있는 집회인데, 정부가 불허했거든요. 이건 법률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신고가 원칙이에요. 신고에 대해서 금지를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사유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폭행이나 어떤 손괴 등이 있어서 네.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집시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 12월 14일 그 집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의심은 했겠지만 폭력주의가 될 수 있다. 민중 총궐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그걸 불허한 명분은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집회를 신고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허가를 해준 것인데 11월 14일에 그 허가된 범위를 넘어나서 폭력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다음에 어떤 한상균 위원장의 어떤 태도라든지 페이스북 글들을 보면 12월 5일날 다시 한번 폭력 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집시법의 그 조항을 들어서 충분히 법적으로는 불허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조계종 화쟁위의 도법 스님,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던 분인데요. 어제는 이제 발표를 했죠. 버스가 차벽을 만든 것 때문에 시위대가 폭력을 저질렀다. 순서가 전 바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건 조계종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벽을 사람의 벽으로 바꾸겠다 그랬습니다. 직접 얘기를 듣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한상균 위원장을 품어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데 이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2월 5일 집회가 평화시위 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자비의 꽃밭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종교인들이 사람의 벽을 만들어서 사랑의 꽃밭, 자비의 꽃밭의 역할을 하겠다. 김정은 기자,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숭고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관련돼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그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 반세기 만에 군부 독재를 마감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리였는데 이 과정에서 1988년 8월 8일이었죠. 네. 4천여 명의 승려와 학생들이 민주화 시위를 하면서 무차별 군부 독재 사살에 네. 희생된 그 사건 네. 이후에 우리 불교계가 미얀마 민주화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공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은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하고는 좀 다르죠. 네. 다시 말해서 악과 선 그리고 네. 흑과 백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불법 시위로 규정된 이 상황을 어떤 그 공권력에 대한 저항, 민주화의 네. 저항 같은 것으로는 포장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도 듭니다. 자, 지금 김정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80년대 미얀마가 아니죠. 그리고 독재에 시달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 진통의 과정이 저희가 있는 건데요. 한상균 위원장, 늘 이제 지금 이 도심 폭력 집회 때문에 논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인데 새롭게 이제 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관련된 얘기 다시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생각을 좀 공개된 건데요.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정한 기자. 집회 참가자들이 밧줄로 차벽을 뚫으려 했던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이를 부인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합법적인 어떤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백남기 씨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에 분노를 느낀다. 그런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합법적인 그리고 그 국민들의 어떤 열화 같은 지지 안에서 지금 네.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네. 지역적인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피로감을 주는 것, 한 위원장께서 한번 좀 네. 조심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들이 이제 밧줄로 경찰 버스를 뚫으려 했던 것들, 뭐 쇠파이프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뭐 불을 붙여서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는 것 얘기하지 않고 일단 가장 덜 폭력적으로 보이는 용어를 하나 딱 들고 왔어요. 밧줄로 차벽, 경찰 버스를 뚫으려 했던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인정한 적이 있었나요? 뭐 인정한 적은 있진 않았죠. 하지만 한상균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 부분까지 부인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지금 여론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밧줄이나 어떤 쇠파이프, 그 다음에 신러 등으로 차벽을 뚫으려고 했던 장면은 이미 다 생생히 목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상균 위원장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12월 5일 집회는 강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한 톤 낮춰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정법 위반의 혐의까지를 부인하고 간다고 하게 되면 향후에 본인의 어떤 스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동영 차장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 맨손인 집회 참가자들이 어떻게 차벽을 뚫겠느냐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맨손인 사람들이 아니라 네. 쇠파이프와 사다리 이런 밧줄까지 끌어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벽을 뜯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벽까지 뜯어내는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맨손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호도하고 또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청와대로 가자. 이 말은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뜻이었다라고 굳이 해석을 해 주었는데요. 자, 이 보름 전 11월 14일 육성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청와대로 가자. 이것은 국민들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뜻인지 과연 어떤 뜻이었는지 당시 육성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권의 심장으로 청와대로 집결하라. 동지들 자신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자신들의 폭력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과거의 행적을 어떻게든 좀 축소해보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저 말이 어떻게 청와대의 귀를 열어라, 소통하라 이런 말로 들리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으면 밧줄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 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일은 하지 않았었겠죠. 하지만 차벽을 뚫은 이유는 무엇이고 경찰을 폭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이 없었다면 왜 그런 행동을 사전에 준비하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될 겁니다. 자, 저런 장면 없도록 하겠다. 스님들이 나서서 인간의 벽을 만들겠다고 했고 또 문재인 대표 스스로가 평화감시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또 얼만큼
야당으로서는 또 조계사로서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